오늘 영상에서는 바이오, 신약, 임상과 통신광학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두 종목 셀비온과 옵티코어에 대해 최근 뉴스 흐름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종목은 산업도 다르고 투자 관점도 다르지만 각각의 뉴스 속에서 앞으로의 성장 방향과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비온입니다. 셀비온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 몇 달 사이 중요한 뉴스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 셀비온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 포큐보타이드의 국내 조건부 허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내용입니다. 포큐보타이드는 PSMA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 치료제로 지난 임상 이상 중간 분석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35.9%를 기록하며 기존 치료제 대비 경쟁력 있는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셀비온은 2026년 상반기 내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뒤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조건부 허가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신약 허가보다 먼저 국내 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바로 상용화에 가까운 상태로 치료제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계에서는 포큐보타이드가 국내 전립선암 치료 시장에서 매출 200억 원 이상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이 빠르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향후 수익 창출 기반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셀비온의 또 다른 중요한 뉴스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임상입니다. 셀비온은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와 포큐보타이드를 병용하는 임상요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병용 임상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 일상 임상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병용 임상은 기존의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진전입니다. 병용요법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경우 향후 공동 개발이나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도 투자자 사이에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셀비온의 신약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셀비온은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는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신약 개발에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한증권 리포트에서는 중간 분석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며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일 뿐 최종 임상 결과와 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업이 신약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면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비온이 현재 준비 중인 조건부 허가와 임상 결과, 공개 일정은 2026년 상반기 내에 주요 모멘텀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자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흐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옵티코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옵티코어는 통신 및 네트워크 광학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고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술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옵티코어가 국내 투자사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금 조달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단순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기술력을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옵티코어의 기술력은 광학 트랜시버, 광다중화 장치 등을 포함하며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의 백홀 및 프론트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광학,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안정성, 전송, 품질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옵티코어가 보유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옵티코어는 과거 기술 협력 뉴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라이다,
기술 개발 업체와의 협력 소식이 알려진 적이 있고, 이 같은 기술적 협력은 단일 통신 분야에서 끝나지 않고 응용 기술 적용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산업 전반이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이동하면서 통신과 센서, 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옵티코어는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는 통신 장비, 시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점차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나 광학 부품 사업은 단기 이벤트보다는 계약 수주와 장비 공급 확대, 그리고 기술 신뢰 확보가 실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종목을 함께 볼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임상허 가상 용화 트랙에 있는 셀비온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 인프라 및 광학 기술 기반의 사업 모델을 가진 옵티코어입니다. 산업과 방향은 다르지만 두 기업 모두 최근 뉴스가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사업적 진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문자로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 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 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답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000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자, 지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키움 주식을 사용할 때 그냥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아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매수라는 지표를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화살 표시가 아래에 나오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MACD 지표와 RSI 지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자, 이동평균선도 자,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돌아선 이런 상태에서 자, 매수 지점을 잡아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자, 하단에 수식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하단에 신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이 신호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칸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식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 화살표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수식입니다, 여러분. 상승 모멘텀 초입을 잡아내는 자, 전략 지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자, MACD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갖고 갔고 그리고 RSI 과열되지 않은 구간 자, 그러면서 동시에 MACD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 앞으로 이제 추세가 기대가 되는 바닥에 있는 자, 그런 시그널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내용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정배열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봉에서는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다. 자, 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 RSI도 자,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MACD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기 모멘텀이
여러분들이 상승에 있는 종목으로 자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자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 상태, 그 바닥점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바닥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완성시켜서 저장을 해놓은 게 자 여기 보이는 유튜브 매수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지표 변수를 가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주기를 얼마큼으로 할지 그리고 RSI 주기를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지표도 나옵니다. 자 이 지표 제가 변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SLR 값, 자 이동평균선 자 수치와 RSI 수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통은 단계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거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의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코드 입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003에 11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메모장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 자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